안녕하세요. 사내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플럭스 NF4를 이용해서 플럭스 생성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지 UI 사용법과 컴피 UI 사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포지 UI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포지 UI에서 속도 관련 중요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우선 포지 UI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포지 U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기존 기능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dd Packages로 새롭게 추가로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포지 UI를 플럭스 사용을 위해서 앞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업데이트 버튼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냥 업데이트만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라디오 4.40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이덴틱이 1.10.15 버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덴틱 버전을 2.0 이상의 버전을 설치를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자, 이곳에 requirements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만약에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포지 폴더를 찾아가 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requirements 버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시면은 파이덴틱 버전을 높여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이덴틱이 1.10.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버전을 2.8.2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고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중간중간에 에러가 보이실 건데요. 이거는 포지 UI가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사용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 포지 버전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UI가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이 위쪽에 SD 그리고 엑셀 버전, 플럭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수압 메소드와 수압 로케이션 그리고 GPU 사용량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플럭스 4G를 사용할 거잖아요. 여기 플럭스 데브 BNB NF4 V2와 그리고 쉬넬 버전의 BNB NF4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V2 버전을 다운로드 할 건데요. 이 포지 UI는 리아스빌이 기터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아스빌이 플럭스 전용 NF4 모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 허깅페이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리아스빌 플럭스 데브 BNB NF4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파일스 앤 버전스에 들어와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 NF4 버전이고요. 3일 전이죠. 제가 이전 영상을 촬영할 때 1시간 전쯤에 이 버전 2가 나왔었는데요. 이 버전 2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 2가 기본 버전보다 용량은 살짝 커졌지만 성능 면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 버전 2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한 파일은 이 데이터 폴더의 모델스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넣어줄 건데요. 여기 플럭스 폴더 안에 이렇게 NF4 V2 버전을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데브 FP8 버전 그리고 쉬넬 FP8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도 포지 UI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쉬넬 BNB NF4 버전 같은 경우는 리아스빌이 아직 생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데브 버전만 NF4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공하는 NF4 버전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러한 링크 같은 경우는 영상 설명란에 항상 추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URL을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플럭스 1 쉬넬 BNB NF4 세이프 텐서스가 있습니다. 11.5기가고요. 이것을 다운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을 스테이블 디퓨전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 넣어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모델을 다운로드 하셨다면 이곳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등록된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사용할 건데요. 우선 프롬프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플럭스 사이트를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럭스 사이트에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던 이 귀여운 우주인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건 프로 버전으로 생성된 이미지고요. 긍정 프롬프트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 포즈 UI를 사용하실 때 이 오일러 A 같은 경우는 잘 생성이 되지 않는데요. 일부 샘플링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샘플링이 만약에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면 샘플링 방식을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일러의 심플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플럭스 데브 버전이죠. 플럭스 데브의 V2 버전입니다. 데브 버전은 20스텝을 사용해야 되고 CFG 스킬은 1로 되어 있죠. 나머지 설정 그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SD를 선택을 했을 때는 CFG가 기본 7로 되어 있죠. 여기에 플럭스를 선택하시면은 자동으로 CFG 스케일을 1로 변경해 줍니다. CFG 스케일이 1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부정 프롬프트가 비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정 프롬프트가 꼭 필요하다 하실 경우는 CFG 스킬을 살짝 높여주시면 이렇게 부정 프롬프트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플럭스가 원하는 스타일을 잘 생성해 주기 때문에 1로 선택하여 긍정 프롬프트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디테일드 CFG 스케일이 있죠. 지난 시간 컴피 UI에서 살펴봤던 플럭스 가이던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브 버전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요. 실사 이미지를 만들 때는 2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3.5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모델을 가져오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데브 버전의 V2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시간을 보시면 한 35초 정도 소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브 버전을 생성했을 때 상당히 오래 걸렸었는데요. 이 V2 버전으로 사용했을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브 버전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이 58초인데요. 이거는 모델을 불러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이 이미 GPU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처음에 모델을 로딩할 때까지 58초가 걸렸고요. 자, 두 번째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47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미지가 아주 귀엽게 잘 만들어졌죠. 데브 버전임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포즈 UI에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VEA 같은 경우 디퓨전 파이토치 모델을 사용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도 체크 포인트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수압 메소드와 수압 로케이션 그리고 GPU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32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12기가입니다. 그리고 공유 메모리는 16기가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압 로케이션입니다. 여기 CPU와 쉐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까 BNB NF4 V2 버전 같은 경우 12기가였죠. 12기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현재 GPU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딱 12기가입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2.2기가의 GPU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CPU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메모리와 그리고 GPU의 전용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GPU 웨이트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제가 현재 사용 중인 GPU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GPU 메모리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값에 따라서 만약에 이 값을 낮추게 되면은 예를 들어 3기가로 낮추게 되면 12기가의 모델을 사용할 때 3기가는 GPU 메모리, 나머지 9기가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게 CPU 방식이고요. 쉐어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공유 GPU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쉐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전용 GPU 메모리와 그리고 공유 메모리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공유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는 이 CPU 모드보다 이론적으로는 한 15%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모델에서는 이 공유 메모리를 스왑해서 사용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경우는 CPU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공유 메모리는 하나도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해서 이 GPU 메모리를 좀 낮춰서 한 3기가 정도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였고요. 이렇게 GPU 사용량을 줄였더니 이 VRAM 사용량을 많이 줄였죠.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VRAM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 GPU 웨이트를 낮춰보시면 이렇게 GPU 사용량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 메모리를 대신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포지 UI에서 GPU 웨이트를 사용해서 낮은 VRAM 사용자분들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기존 사용에서 30 몇 초 정도 걸렸다면 VRAM 사용량을 낮추고 공유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46초 정도 소요돼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유 메모리에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높여 주시고요. 만약에 생성을 하게 되면 VRAM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VRAM이 꽉 차지 않는 이상, 저는 12기가이기 때문에 이게 꽉 차지는 않았고 메모리와 GPU를 사용해서 현재 생성이 되고 있고요. 낮은 VRAM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GPU 웨이트를 좀 낮춰주시고 쉐어드를 선택하셔서 생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GPU 웨이트가 크면 클수록 생성 속도는 빨라지고요. 반대로 GPU 웨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생성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왑 메소드가 Q와 어싱크가 있습니다. Q라는 거는 first in, first out입니다. 처음 들어온 것이 첫 번째로 나가게 되죠. 이 Q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명이 일할 때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하고 끝내고 한 가지 일을 처리하고 끝내고 되어 있는데 어싱크 같은 경우는 두 명이 동시에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Q보다는 어싱크가 이론적으로는 한 30%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 어싱크가 기본적으로는 속도가 빠른데요. 간혹 이 어싱크가 작업을 하면서 GPU로 너무 많은 업무를 넘기게 되면서 GPU가 과다 사용되면서 속도가 오히려 확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 PC 사양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작업 총체로 GPU에서 처리가 가능하시다면 어싱크로 하시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싱크로 했더니 잘못하면 진짜 한 10배 이상의 속도가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Q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왑 메서드와 스왑 로케이션 그리고 GPU 웨이트는 본인 PC 사용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시면은 그냥 기본 설정인 Q와 CPU 그리고 GPU 웨이트도 기본 처음 로딩 될 때 나오는 값으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작업을 하시면서 다른 작업을 하시게 되면 GPU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경우 여기에 기본 설정된 잔여 GPU를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오버플로우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만 낮춰서 GPU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이 이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곳에 스타일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실사 이미지 같은 이미지 말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생성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곳에서 스타일을 찾아서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니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스타일의 프롬프트가 긍정 프롬프트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지 UI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스타일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가 바뀌면서 텍스트 인코더가 동작을 해서 새롭게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이버펑크 스타일로 생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사이버펑크 스타일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간단하게 이곳에서 스타일만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이 있죠. 이 V2가 아닌 쉬넬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쉬넬 BNB NF4를 사용했고요.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설정을 하는데요. 쉬넬 버전 같은 경우는 4단계죠. 그리고 디테일드 CFC 스케일, 그러니까 플럭스 가이던스죠. 이것을 쉬넬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선 기본 값을 그대로 놔두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컴피 UI에서는 이것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했었는데, 여기 포지 UI에서는 에러 없이 진행되는 게 자동으로 이 디테일드 CFC 스케일 값을 무시하고 생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이 모델을 변경을 해서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자, 4스텝 만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28초가 걸렸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8.8초가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쉬넬 버전 같은 경우는 생성 속도가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 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9초 정도 걸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쉬넬 BNB NF4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드는 퀄리티를 생성을 해야 했죠. 손가락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이렇게 포지 UI에서 NF4 버전을 사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컴피 UI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 UI를 종료를 하시고 컴피 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피 UI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피 UI를 시작을 하였고요. 여기 체크 포인트 로더 NF4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노드가 없으실 건데요. 이 컴피 어노이머스가 공개한 컴피 UI 비트샌드 바이츠 NF4 이 노드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컴피 UI 매니저에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설치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GGUF라는 노드가 더 낮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컴피 어노이머스가 업데이트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 GGUF를 설치해 보니까 유넷 네임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델이 이곳 설명해 보시면 GGUF 모델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컴피 UI 모델스의 유넷 폴더에 넣어주라고 합니다. GGUF 모델 같은 경우는 파일 확장자가 GGUF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NF4를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 GGUF 파일이 보다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크포인트 로더 NF4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코드에 있는 이 주소를 여기 복사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컴피 UI 폴더 안에 커스텀 노드즈 폴더 안에 들어오셔서요. 여기에 cmd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빅클론 띄고 방금 복사한 URL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은 지금 저는 현재 이 폴더가 이미 있고 설치가 완료되어서 이렇게 이미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폴더가 처음에 없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이 리퀘어먼트에 보시면은 비트 바이트 센스 0.4.3이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CMD 창은 닫아주시고 여기에 CMD라고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다시 pip install -r requirements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셨다면은 이 컴피 UI를 재시작해 주시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셨다면 이것을 바로 사용해 보셔도 되는데요. 기본 노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노드를 불러와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모델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NF4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체크포인트 로더 NF4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델이 모델로, 클립이 클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다음 VAE가 이곳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로드 체크 포인트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NF4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포지 UI에서 다운받았던 V2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턴트 이미지는 1024에 1024로 사용해 볼 거고요. 이 부정 프롬프트는 플럭스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 볼 거고요. 이렇게 거의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세이브 포인트까지 전부 생성이 되었고요. 플럭스에서는 CFG 값을 1로 준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대부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20입니다. 스케줄러는 심플을 사용할 거고요. 자,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자, 여기 플럭스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플럭스 가이던스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컨디셔닝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이곳에서 아웃풋되는 컨디셔닝은 파지티브에 넣어주면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F4 모델을 이 체크포인트 로더 NF4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끊지 않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르게 K샘플러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20스텝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7초, 28초 정도 만에 생성이 완료될 것 같고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아주 귀여운 우주인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미지 생성 동안 36초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36초 만에 플럭스 이미지가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대부 모델이 아닌 시넬 NF4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스텝으로 플럭스 가이던스를 비활성화하고, 이 시넬 버전에선 플럭스 가이던스가 동작을 하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초가 찍히고 있죠. 지금 6초, 7초. 자, 7초 만에 이미지가 하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초. 자, 7초 만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넬 버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스텝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처음 모델을 한번 가져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K샘플러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만약에 이 프롬프트를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 프롬프트를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면 모델은 이미 읽어왔기 때문에 텍스트 인코더를 지나서 K샘플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텍스트 인코를 통해서 K샘플러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프롬프트를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이번엔 실사 같은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손 들고 있는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시넬 버전이고, 그리고 NF4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추론이 대부나 프로 버전보다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손이 좀 잘못 나왔죠? 손을 돌리고 있죠?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3명이 손을 들고 있는데, 자, 요번에는 나머지 손은 괜찮은데 이 손이 돌아가 있네요. 자, 대부 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 버전 같은 경우는 20스텝이죠. 그리고 플럭스 가이던스를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 같은 경우 4스텝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뿌연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될 거예요. 4스텝만으로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생성을 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 버전의 NF4 버전이고요. 플럭스 가이던스를 활성화하고 20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손이 괜찮죠? 손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시넬 버전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활성화하고 4스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넬 NF4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몇 초 만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넬 버전의 NF4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 같은 경우 잘못 나왔죠? 자, 이렇게 손같이 표현이 세세하게 필요한 부분은 이 대부 버전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FP8이 있고요. 이 NF4가 있습니다. 기본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오류가 상당히 적을 건데요. 그거보다 가볍게 만든 FP8 버전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모델보단 아무래도 조금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NF4 같은 경우는 FP8보다 성능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실버 옥시덕스가 제공하는 이 웨이트 값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넬 버전 말고 이 리아스빌이 제공하는 V2 버전이 시넬 버전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여기 문의가 있었거든요.
여기 쉬넬 버전을 출시한 예정이냐 이렇게 문의가 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걸 봐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리아스빌 NF4 버전 그리고 실버 옥시더스의 플럭스1 쉬넬 NF4 버전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모델들도 조금 있는데요. 이 모델들도 플럭스 모델이기 때문에 동작을 할 것 같은데 만약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다운로드해서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플럭스를 이용해서 인페인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